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여수 산단 2일 산업 폭발 사고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늘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할 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대린산업 폭발 사고. 참혹했던 이 사건 이후 산단 사고를 막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비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됐지만 허울뿐인 법안이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단 4차례만 소집됐고 그마저도 사고 원인 조사 등에는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권리 조례를 물론 구성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권한 자체는 이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단에서 사고가 날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나 환경부가 원인 조사부터 처벌까지 주관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감시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는 어떠한 조치와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종합보고서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또 지방정부, 이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합동조사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또 정부나 지자체가 산단 시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63건으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시설이 미비하거나 관리가 미흡해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기업은 이제 이윤이 목적이니까 설비를 갈고 점검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제대로 안전하게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돌리라고 법은 되어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사고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법을 필요하다. 노동단체는 정의당 등과 함께 내년쯤 관련 법안의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 산단 2일 산업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 원하청 관계자 4명이 입건됐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2일 산업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2일 산업 현장 책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작업 지시, 감독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남해안 일대에 비나 눈을 동반한 강풍이 일 것으로 전망돼 해경이 연안안전사고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사고 취약지인 갯바위와 방파제, 선착장 등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전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순천의 한 농촌마을 산속 저수지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순천시가 저수지 수질 검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엉뚱한 항목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농어촌 공사조차도 정기 수질 관리에서 법적 수질 기준 항목을 누락한 채 수질 등급을 매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충내 저수지로 흘러드는 축협 축사의 배수구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행법상 해당 축사는 어떠한 폐수도 방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배수구에서는 탁하고 거품 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축사와 연결된 충내 저수지는 얼마 전 제산제 수준의 강한 염기성 pH 농도가 검출되는 등 수질 6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축협을 고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고발할 만큼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농조에서도 축협을 고발해야 되고 순천시에서도 고발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농사 지은 사람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저수지 오염 원인을 조사하면서 엉뚱하게도 저수지도 축산 폐수도 아닌 일반 하천의 수질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저수지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총 유기탄소량 TOC는 물론
분뇨에서 검출되는 분원성 대장균조차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질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랑크톤 번식 정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 A와 분원성 대장균이 역시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TOC가 빠진 순천시의 검사는 의미가 없으며 농어촌공사의 검사 결과는 조사 항목이 빠져 있어 오염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부실 검사가 이루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래진 게 아니고 몇 년 전작부터 내가 몇 차례 이 얘기했어요. 한 것도 시정이 안 돼. 최근에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2,500여 개의 저수지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도 법적 수질 기준 중 하나인 클로로필 A 항목을 누락하고 수질 등급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충내 저수지도 클로로필 A의 조사 없이 지난 2년간 수질 1등급 판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로로필을 여과해서 전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지사에는 지금 보급이 안 돼 있고요. 엉터리 수질 검사란 지적에 대해 순천시는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해 조사했더라도 축협을 고발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기 수질 검사 항목을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검사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고흥군과 광양시, 강진군과 구례군 등 전남 4개 시군이 부적절한 업체와 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흥군은 집트랙 설치 사업 과정에서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회사를 선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양시 역시 위조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에는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1명에게 주의를 내릴 것을 요구했고 광양시에도 해당 업체에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4등급을 받아왔는데요. 여수 YMCA는 어제 논평을 통해 여수시 공무원들의 노력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적 부패 비리와 갑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렴도 1등급을 위해 제도 개선과 예방 정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 의회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 의회는 의정활동 부문에서 5등급, 의회 운영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에 오른 65개 기초의회 가운데 경북 김천시 의회, 서울 동대문구 의회와 함께 종합청렴도 5등급에 그쳤습니다. 농지 곳곳에서 무허가 흙쌓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 조성을 위한 흙쌓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애매한 규정 탓만 하며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신안군의 한 농경지가 2m 남짓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농지를 조성한다며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쌓아둔 겁니다.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해서라면 2m 이하의 흙쌓기는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토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암석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개중에는 폐아스콘조차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폐아스콘 등을 함부로 매립했다가 적발되면 건설 폐기물법 위반입니다. 폐아스콘인가 그런 건 빼놔야죠, 당연히. 폐콘크리트나 이런 건 당연히 빼는 거고 잡석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농지 소유주는 뒤늦게 흙 속에 포함된 폐콘크리트 등을 골라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분쟁과 논란은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 한 공터, 일부 부지가 주변보다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규정상 흙쌓기 등 개발 행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부지 역시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는 자갈과 돌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또 그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선 일부 분재를 키우면서 농지 조성 목적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 좀 자갈로 다 돼 있고요. 농지법에도 보면 자갈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재갈비를 받아야 된다고 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주변 농지를 오염시키는 폐기물이 아닌 이상 흙뿐 아니라 자갈과 돌을 쌓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동백나무는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 빠짐이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하게 됐습니다. 직접 투경이 아니더라도, 직접 투경이다 직접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직접해서 이용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의견은 다릅니다. 흙을 쌓은 뒤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비닐하우스 자체가 농림 어업용으로 이제 쓰인다고 해도 이 비닐하우스라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성토를 했다면은 그거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농지 개발 행위와 관련된 애매한 법 규정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농지 성토 분쟁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소수 엘리트 위주로 운영해온 전남 지역 초등학교 운동부가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전면 전환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서의 신체 활동이 줄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무기력과 체력 저하, 비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초등학교 운동부는 축구와 야구 등 113개 팀, 9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전남의 초등학생들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전문적인 운동을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전남의 초등학교 운동부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됩니다. 특정 학교 소속이 아닌 지역 기반의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하는 학생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진로 진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의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교내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등 학생 중심의 활동을 늘리고 학생 선수가 대회 출전 훈련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력 보장 프로그램은 강화됩니다. 특히 스포츠 클럽 활동 예산을 학교 기본 운영비로 지급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일궈내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체육회가 오는 2023년까지 초등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을 공동 추진하는 가운데 각급 학교에서는 아침과 점심, 쉬는 시간을 활용한 매일 체육활동과 안전교육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 갯벌 어부심리길 조성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상데크 설치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가 어촌 뉴딜 사업비 121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해상데크길 설치와 토목공사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 수행업체 및 해수부 간의 유착관계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는 20일부터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학업 역량평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평가는 암기 위주의 학력평가이고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원서를 제출하는 기간에 일제고사를 치르는 것을 두고 학교 현장 교사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과속방지턱 1,199개 가운데 1,196개가 철거나 제도색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106개는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1,000여 개는 해당 시군에 재정비를 요청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무인 단속 카메라 대부분이 철줄을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신규 설치 시 철주 하나에 모든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관리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유일한 국보인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반환운동을 본격화합니다. 광양문화원과 광양 YMCA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반환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석등 반환에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시는 또 어제 발대식에 이어 일제강점기 광양에서 반출돼 광주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지난 1992년과 2009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반환을 시도했지만 안전한 보존 장소 부재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